와,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 보신 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뚝 떨어진 거지? 다들 궁금하셨죠? 네,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단 일주일 만에 정말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뭐 거의 시장의 급작스러운 혼란을 파헤치는 탐정 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변동성에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이 하락의 규모 한번 보세요. 주초만 해도 8만 9천 달러를 훌쩍 넘었던 가격이 말이죠. 불과 며칠 사이에 8만 1천 달러 선까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는 한 주였죠. 네, 맞습니다. 이번 하락은 이것 때문이야 하고 딱 짚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한꺼번에 시장을 덮친 결과였죠. 지금부터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핵심 원인 세 가지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 외부에서 불어온 거시경제의 역풍.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계 경제 상황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살펴보죠. 우선 외부 요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방향성이 좀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 뭔가 불안한데? 하는 심리가 확 퍼진 거죠.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뭘 먼저 팔까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부터 정리하게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기관 투자자들 돈이 잔뜩 들어와 있던 현물 ETF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락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장 바깥의 문제도 있었지만 암호화폐 시장 그 자체의 내부 문제가 상황을 훨씬 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레버리지 해소. 쉽게 말해서 비투 청산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빚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 팔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팔아야 하는 그야말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연쇄 반응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요,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투 물량이 단기간에 청산되니까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보통 이렇게 대규모 청산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이제 시장이 좀 건강해지겠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위험한 베팅은 정리됐을지 몰라도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공포만 남았어요. 시장의 자신감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들 몸을 사리는 아주 방어적인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인데요.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근간, 채굴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들이 가격 하락에 어떻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채굴자 항복이라니 말이 좀 살벌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예요. 비트코인을 캐는 채굴자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 항복 선언을 하고 들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기세 같은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건 채굴 산업 자체가 위험하다는 아주 명백한 경고등이고요. 둘째, 시장의 큰 손 중 하나인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매물을 쏟아내니까 가격이 오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 하나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범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거시경제 역풍, 내부 레버리지 붕괴, 그리고 채굴자들의 항복까지 이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진 충격 이후에 과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래 전망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당분간 78,000에서 85,000달러 사이에 좀 답답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82,000달러 선에서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인 75,000달러까지 다시 테스트하러 갈 수 있다는 다소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등의 열쇠는 뭘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짚어봤던 바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해 보시죠. 첫째, 거시 경제가 좀 안정되고, 둘째, ETF에서 돈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마지막 셋째, 채굴자들이 매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이 조건들이 다 충족되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가장 저항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아래쪽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